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여러분들께 좀 학교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캐나다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캐나다 학교랑 여기 지금 한국이지만 여기도 국제학교라서 네. 일반 한국 학교랑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되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비슷한 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똑같이 그레이드, 점수에 되게 신경을 써요. 그거는 그렇죠. 높은 학년일수록 특히 12학년 이런 학년일수록 그 다음에 심지어 선생님 저 뭐를 해야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똑같이 물어봐요. 아니면 제가 뭐 이거는 너무 작게 나왔는데 왜 이런 건가요? 따지는 거든 물어보는 거든 부모님한테 이메일이 오든 거든 뭐가 됐던 간에 그 점수에 신경 쓰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금 되게 심플한 건데 둘 다 영어를 써요. 그렇죠. 여기도 국제학교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뭐 여기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많다 보면은 이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좀 학생들끼리 서로 쓴다든지 뭐 아니면은 한국어를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된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둘 다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니시에이트하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거네요,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국제학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도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이거 하고 싶다, 이 클럽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학생들이 조금 그런 거를 선생님한테 제안을 하던가 그거를 이렇게 이니시에이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슷한 점은 둘 다 방과 후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가 둘 다 한국이든 캐나다든 둘 다 애들이 되게 중요하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알다시피 더 이상 대학이 점수만 보지 않잖아요.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다 90점 맞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점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걸 별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이 방과 후 수업을 내가 잘해야 대학을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어디 가나 점수가 다 막 높은 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개별화를 시키려고 그 방과 후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되게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얘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얘가 운동도 잘하네, 음악도 잘하네 그런 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되게 well-rounded person이네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조금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비슷한 점이에요.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점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점은 이게 진짜 저는 큰 것 같은데 수업의 종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별의별 수업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고치는 수업, 헤어드레싱, 헤어드레서 수업,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클래스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컴텍, 뭐 컴퓨터로 뭐 커머셜 만들고 이렇게 진짜 포토샵 많이 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재능이 다 여러 방면에 있다는 걸 알고 만약에 너가 수학을 못하고 과학을 못하고 그런 아카데믹 쪽을 못해? 그러면은 다른 방향에 더 길도 많아. 이거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우드숍. wood making? 그걸로 furniture making하고 이런 거. like carpentry. 네, 그런 거.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캐나다는. 있죠. 그리고 그거를 배움으로써 자기가 직접 자기 하우스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돈도 아끼는 거죠. 자기가 집을 고치고 뭐 furniture 만들고 renovation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업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요. 네, 캐나다가. 그래서 그건 조금 한국 국제학교에 좀 아쉬운 점이 되게 아카데믹 쪽으로만 너무 많고 그것도 되게 수학, 과학 쪽만 많고 그렇다고 뭐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은 아예 별로 없고 이런 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이 캐나다는 SAT나 수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또 달라요. 네, 그래서 SAT나 수능이 없고 대학을 그 overall average 그러니까 12학년 점수
네. 그럼 대학에 들어간 입학 시험이 아예 없다? 없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UT는 예를 들어 University of Toronto 대학은 토론토 대학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마다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경우는 85점이 넘어야 된다. 전체 점수가. 그거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뭐 포트폴리오를 낼 수도 있고 레즈메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플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클래스 수업이 SAT나 수능 이런 거에 포커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뭐 여기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그건 비슷한 점이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거의 외국의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안 그러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따로 만약에 국제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대학을 한국 대학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네. 수능을 봐야 되니까 따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SAT를 준비할 테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애들의 그런 시험의 중요성이 조금 캐나다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문이 저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캐나다 공립학교에서는 네. 미국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나요?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의 대학교를 가봤자 한국에서 가는 애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돼버리니까 같은 민족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애들은 미리 SAT 공부를 따로 집에서 하고 학원 선생님 개인 그 private lesson, private tutor를 하죠. 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가는 애들은 가지만 다 그렇진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캐나다 학교는 좀 시험 위주보다 project based learning? 혹시 아세요, 선생님? project based learning? 그렇죠. 그거 좀 뭐 국제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좀 더 익스트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막 칠판에 뭐 쓰고 이런 위주보다 거의 다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그거를 애들이 하는 거를 약간 그냥 선생님 가이드 해주는 역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학교에서는 STEM 프로그램이라고 그게 되게 컸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뭐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그 STEM 프로그램에 되게 그게 컸어요. 그런 걸 되게 푸시하는 학교였었어가지고. 그렇죠. 그 요즘 하도죠. 되게 요즘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 캐나다에서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STEM 프로그램을 푸시해서 그게 조금 지금 제가 여기 한국의 국제학교랑 엄청 좀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건 진짜 제가 많이 보는데 개별화된 러닝?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differentiat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캐나다는 이 학생이 조금 이 리딩에 좀 떨어진다 이러면은 리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 시험을 더 길게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IEP라고 이 학생이 뭔가의 disability나 뭔가의 이렇게 needs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거 느리니까 시험을 다른 애들은 1시간 줄 걸 얘는 2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국제학교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면 이 국민의 특성이 되게 fairness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막 어느 한 학생한테만 시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걸 제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다른 점이. 국제학교가 조금 더 개개인 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선생님도 되게 패셔넷하고 되게 사랑을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주고 정말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그랬지만 막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막 다른 활동 같이 하고 막 같이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되게 필드트립도 많이 가고 이런 거는 다 있지만 왜 국제학교가 좀 더 개개인한테 신경을 쓰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내는 거고 피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1대1로 좀 학생들과 만남 1대1로 조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케어를 1대1로 좀 더 많이 해준다는 느낌이 국제학교가 좀 더 들어요. 네, 그치만 조금 근데 거기도 또 다른 점은 신기한 게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개개인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진짜 한두 번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전화로도 연락 오고 이메일로도 연락 오고 되게 그런 부모와의 되게 그런 인터랙션이 도리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네요. 그쵸. 근데 여기도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부모님들을 상담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네. 그 parent teacher interview. parent teacher conference,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있고 국제학교, 한국 국제학교도 그런 게 다 있고 하지만 조금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부모님한테 개개인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잘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학부모한테 개개인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학교에서는 한국 부모님들이 뭐 90% 이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는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건 문화 차이겠네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역할이 선생님이 아니라 스타프. Right. Yeah. 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인 것 같고 캐나다는 완전 선생님이에요. 다른 데로 연락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점수를 얼마나 받고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일단 조금 많이 추려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국 학교랑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공립학교라 그러나? 네. 한국 공립학교랑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은 중고등학교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게 한국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근거한 커리큘럼이 있고요. 교육 과정이 있고 수능이 치러지게 되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능을 통해서 이제 점수화돼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뭐 지금은 수행평가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있지만 내신도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정해주는 커리큘럼에 따라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저희는 일단 미국 학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르는 스탠더드는 있어요.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고 어떤 텍스트를 사용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건지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굉장히 큰 재량이 있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물론 어떤 미국의 퍼블릭 스쿨이나 프라이빗 스쿨에 따라서 학교의 좀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레슨 플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 학교는 교과서 안에 문제도 있고 지문도 있고 쓰기도 있고 다 있지만 같은 소설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은 이런 리터처의 어떤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지 캐릭터 애널리시스를 할 건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지는 굉장히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핸즈온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말하고 뭔가를 프로듀스 해내는 그런 과제들 위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바탕으로 러닝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시험이라든지 지문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해한 것들의 아웃풋을 증명을 해낸다고 그냥 이렇게 좀 정답을 써서 증명을 해내는 것이라면 이제 여기 국제학교에서 커리큘럼은 좀 더 다양한 아웃풋을 제공해야 된다. 그것이 에세이가 됐던, 디베이트가 됐던, 스피치가 됐던, 프레젠테이션이 됐던 그런 거에서 가장 큰 차이를 일단은 느꼈던 것 같아요. So it's 더 doing more than listening or receiving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그 국제학교가 진짜 캐나다랑 똑같네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왜냐면 캐나다도 이렇게 딱 그냥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저희가 그냥 커리큘럼 내서 그래서 너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사실.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 맞아요.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의 대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퀄리티 있고 그리고 그 선생님 패션에 따라서 맞아, 굉장히 너무 촘촘하게 다르니까. 갈 수도 있고 얼만큼 아이들을 관리하고 얼만큼 아이들이 영향을 끌어내느냐 이런 게 또 굉장히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의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일단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은 이런 거를 배울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국제학교 오는 학생들 자체는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선생님들 이제 리스펙트도 많이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라고 저는 느꼈어요. 저 한국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한국 학교에 다녔을 때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선생님은 좀 먼 존재, 거리감이 있고 좀 수직적인 관계, 어려운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스트릭트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선생님의 그런 퍼스널리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조금 최대한 수평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 서슴없이 스스럼없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providing safe environment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네네네. 아직 뭐 어쨌든 학생들은 샤이한 면이 있고 이제 그 나이 때가 뭐 이렇게 스피크업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런 일단 관계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좀 쉽게 다가가고 여기 오래 있는 학생일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스럼 없고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방과 활동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클럽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extracurricular라고 하죠. 좀 방과 후에 다른 활동도 클럽 활동, 스포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고 한국인 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밖에서 충당을 한다든지 스스로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뭐 학원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다른 레슨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뭔가 리그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국제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토너먼트도 많고 리그도 많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학교의 패키지로 학교의 일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그래서 정말 한국 대학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맞춰서 맞춤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국제학교 오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죠. 왜냐면 그걸 맞춰서 그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학원 가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면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제학교 오는 게 이제 좀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뭐가요? 한국 학교에 있는 게? 아니 국제학교에 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한국 학교에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죠. 언어 때문에? 언어적인 게 좀 클 것 같고요. 영어만 쓰다가 갑자기 한국 맞아요. 학교 가가지고 적응도 다 영어로 하려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학교는 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고요. 영어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모든 수업 이제 과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에세이 라이팅 말하기 다 하기 때문에 한국 학교 가서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부모와 학생이 제가 지금 듣기로는 듣고 나서 생각이 든 건데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를 외국의 대학을 보내겠다 이게 딱 있으면 국제학교를 딱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런가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막 국제학교 다녔다 또 한국 학교 다녔다 이러면 애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국제학교라는 것 자체가 좀 부모님이 뭐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 리스트릭션이 그렇죠. 한국인은 못 들어오는 그렇죠. 외국인 학교라고 하죠. 그거는 외국인 학교. 근데 국제학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국제학교는 이제 한국인이어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잘 알아봐야 되는 문제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건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그런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궁금한 점이 좋겠네요. 있으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다른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학교 행사
대해서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행사가 일단 국제학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한국 학교도 수련회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제 소풍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각종 대회들, 이제 학업 대회 같은 거는 한국 학교에서는 좀 외부에 가서 그 뭐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지 좀 외부 시상 같은 거를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정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뭔가 대회 같은 게 아카데믹 대회 같은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Writing contest라든지 reading contest라든지 학교 안에서 뭐 우리 학교 에서 얘기해도 되나? Science fair라든지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캐나다도 많이 해요. 그런 거.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국제학교들은 뭐 모의유엔 이런 것도 많이 가고 그런 거 많이 참여하고 아니면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하고 근데 저 한국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주최해서 하는 게 많진 않았어요. 네, 그게 막 자기가 찾아서 하거나 정말 소수의 학생 진짜 뛰어나야 그런 걸 하는구나 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당연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우리 모두가 대상이 돼서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학교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로컬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학교에 오게 되고 그렇지. 여기는 이제 전국적에서 혹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다 세계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면은 있어요. 그쵸. 국제학교들 졸업하는 친구도 보면 여기 대학 가고 저기 대학 가고 홍콩 가는 대학 친구들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모일 때 뭐 한국에서 방학 때 모이거나 이렇지 않은 한 이렇게 뭐 계속 한국에 있는 것처럼 내 동네 친구 뭐 이렇게 계속 대학교까지 가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면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일단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한국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모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영어도 배워야 하고 영어로만 말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엑스트라 좀 워크가 있긴 그런 거에서 오는 좀 frustration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도 그런 부분은 어쨌든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저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얘기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거를 누군가 듣고 네. 만약에 자녀분들을 뭐 나는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국제학교 옵션을 찾고 싶다. 아니면은 나 그냥 우리 아이를 그냥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결정이 되게 다 다르겠지만 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조금 찍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좀 그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냥 저희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싶은 것보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어디 보내고 싶은지 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는 얘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네. 그리고 네네. 또 질문이 있거나 또 느끼신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맞아요.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또 준비하고 저희도 그런 거 해야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